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전쟁 상황인 거죠. 국지전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일단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10월 7일 날 있었죠, 새벽에. 10월 7일 새벽에 공습이 있었고요. 근데 10월 6일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요. 10월 6일 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및 미국과의 상호 방위 협정 및 무기 도입과 관련돼서 미국 의회의 호의를 얻기 위해 유가만 괜찮다면 내년 초에 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미국에 밝혔습니다. 이게 10월 6일에 있었고 그 다음 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이 있었죠. 이게 불과 6일까지만 하더라도 중동, 특히 사우디 입장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눈 뜨고 일어나 보니 다시 이제 잿빛 전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를 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어 갈지도 사실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지난 9일 하마스 관계자가 AP통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란과 헤즈볼라도 이 공격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런 내용들은 AP통신과 인터뷰뿐만 아니라 영국 가디언지 같은 경우도 이란이 이번 공격에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군의 입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아직까지는 이란이 개입한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죠. 그러니까 주변국들은 확전이 되는 것을 전혀 원치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자주 언급되는 이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최근 1년간의 이란의 원유 생산량입니다.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이전 고점이 레코드 하이가 일간 400만 배럴이었어요. 2018년 상반기에 요 수준까지 갔다가 트럼프 정부에 의한 이란의 제재가 다시 시작되면서 이게 2020년 중반에는 200만 배럴 언더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이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 초 들어서 원유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란의 원유 생산량 같은 경우가 지난 8월 기준으로는 300만 배럴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 대비했을 땐 100만 배럴 정도 모자란 상황이고 이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빠르면 내년 정도 가게 되면은 350만 배럴 이상도 생산 가능한 수준일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란은 물론 우리가 이란에게 줘야 될 돈이지만 미국이 주라고 해서 물론 포로 교환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간에 60억 달러라고 하는 돈을 이란이 이제 수령해 갔습니다. 그 돈에 대한 투자처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란 같은 경우가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연초에 내부 소요 상황이 좀 있었죠. 히잡 관련된 내부 소요 상황이 있었고 물론 경제상 좋지 않았었던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부 불만이 되게 많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먹고 사는 문제의 우선적인 해결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도 많이 호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사우디는 이란에 대한 투자, 물론 가스 중심의 투자입니다만 이란에 대한 에너지 투자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되니까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둬서 이란에 대한 투자 계획도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란이 이러한 행동을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사우디가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메가 프로젝트가
바로 네옴시티 프로젝트죠. 5천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치면은 얼마입니까? 한 650조 정도 되는 돈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 좀 많은 금액인데, 이 네옴시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요. 사우디 북부예요. 사우디 북부의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카바만 건너편에는 이집트가 있고요. 아카바만 북쪽 끝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분쟁이 계속 발생되면 5천억 달러나 들어가는 네옴시티에 인접한 이스라엘에서의 분쟁은 네옴시티를 계획하고 투자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 재건을 노리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우디도 확전을 원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마무리되고 끝낼 수 있을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언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채널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분들의 내용을 다 듣다 보면 사실 결론 언제 끝나 뭐 이런 거는 누구도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시작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시작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끝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 미국 그리고 사우디, 이란, 러시아 추가적인 개입 없이 이게 국지전 상태로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다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까지도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 일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중동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서쪽 끝이에요. 그리고 원유가 생산되는 지역, 그리고 원유가 수출되는 지역은 동쪽 끝입니다. 거리상으로도 상당한 거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 이걸 봉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선택을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유가에 대한 심리적 부담 요인, 불안 요인 이런 정도는 반영이 돼서 이제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을 통해서 유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나 그럴 일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 합의에 의한 마무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제가 한 달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제 미국 가스 관련 얘기를 하면서 미국 가스 가격이 뭐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뭐 내년 내후년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한두 달 전에 MMBTU당 2.6, 2.7불에서 최근에 한 3.4불대, 그러니까 한 25, 27%까지 가격이, 물론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2.7불이나 3.4불이나 거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한 25%, 27%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빠른 시기 내에. 제가 보는 부분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거죠. 미국의 수출, LNG 수출을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생산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신재생도 신재생이지만은 결국 석탄 발전을 없애면서 이쪽 부분에 절반 정도는 가스가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스 생산 증가 속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야 될 텐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럼 결국 이거는 가스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이제 쇼텀 에너지 아웃룩이라고 하는 자료를 발표합니다. 물론 글로벌 또는 주로 미국 시장 중심의 시장 분석인데요. 쇼텀 에너지 아웃룩에서 발표하는 예를 들어 유가나 가스 가격의 절대값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잘 맞지도 않고요. 다만 우리가 이 쇼텀 에너지 아웃룩이라고 하는 미국 EIA가 작성 발표하는 자료의 핵심은 미국의 수급을 바라보는 미국인의 시각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EIA가 미국 예상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보고 그들이 어떤 생각, 어떤 뷰를 가지고 시장을 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달에 쇼텀 에너지 아웃룩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내년도에 미국의 천연가스 수요가
23년 대비 마이너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가격은 23년도 평균 기준 2.58불에서 내년도에는 3.24불로 2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내부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고 봤는데 가스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봤어요. 약간 뭔가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데?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니 어떤 이야기를 EIA가 하냐면요. 내년도 미국의 천연가스 수요에서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는 분야는 발전 분야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미국의 발전 수요는 결국 석탄을 대체하면서 가스가 많이 늘어난 부분. 그러니까 가스 수요는 상업용이 있을 것이고 산업용이 있을 것이고 주거용 그리고 발전용이 있는데 지난 20년간 발전용을 제외한 다른 용도 수요는 거의 정체였습니다만 발전용 수요만 급증을 한 상황인 거죠. 이거는 이제 석탄 발전의 스크랩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지난 20년간 계속 가스 발전이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는 가스 발전의 발전량이 올해 대비 4.1% 감소할 것으로 EIA는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요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왜 줄였어? 그러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늘어나라고 하면 석탄도 아니에요. 가장 세게 내년도에 늘어날 거로 보는 거는 신재생 발전량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4년 미국의 태양광 발전 캐파는요. 23년도 대비 39% 증가해서 발전량이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4년도 가스 발전량은요, 23년도 대비 4.2테라와트시가 감소하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량은 5.6테라와트시가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밑밸런스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두 가지죠. 이런 캐파 증가분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날씨를 어떻게 확정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EIA의 이런 전망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나온 결론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변수들이 어떤 거냐라고 좀 더 살펴보면요. EIA는 내년도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이 23년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리그 카운트 감소 추세나 그리고 DUC의 감소 등을 감안하게 되면은 합리적인 판단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연가스의 순생산, 그러니까 미국이 내수에 사용할 수 있는 순생산이라고 하면 천연가스의 생산 더하기 수입 빼기 수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출은 주로 이제 LNG 증분이겠죠. 이 천연가스의 순생산량은요, 24년도에 EIA의 쇼텀 에너지 아웃룩 전망에 의하면 23년도 대비 0.1%밖에 증가하지 않는다예요. 가장 큰 이유는 LNG 수출이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EIA가 왜 내년도에 가스 발전량이 줄어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실생 순생산량 자체가 올해 대비 내년에 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태양광 캐파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거나 날씨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미국 가스의 내부 수급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출 같은 경우는 이미 컨트랙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컨트롤이 불가하죠. 민간 기업이 사는 것들이기도 하고 계약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물량인데 그러면 결국 조절해야 되는 부분은 내부 수요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처럼 태양광 설비 플랜트의 신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날씨도 23년도와 마찬가지로 23년 정도 수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계획이 비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약간의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날씨가 안 좋거나 이렇게 되면 상황은 사실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미국 EIA가 발표한 자료에서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물론 10월달, 11월달 에너지 아웃룩 자료를 계속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입장, 의견으로는 내년도에 가스는 미국 기준으로 보면 만만치는 않겠다. 헨리오브는 지금도 많이 저점 대비 오르긴 했지만은 내년도에도 강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